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오늘은 국민의힘 여당의 후보 등록, 당대표 경선, 최고위원 경선과 관련한 후보 등록이 시작됐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후보 등록 가장 먼저 하기 위해서 각 후보 측이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는데요. 후보 등록 이모저모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영상으로 구성해봤습니다. 저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경선 승리를 위해서 후보 등록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윤 힘이 되기 위해서 나온 후보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윤안 연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면서 내년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 수 있는 대표로 저 김기현을 선택해 주실 것을 당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당대표를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정치가 썩었기 때문에 이 썩은 정치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정당 발전과 국민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을 것이다. 네, 후보 등록 이모저모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소개할 때마다 전직을 소개하니까 마치 지금은 별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또 느껴지는 것도 같고, 지금 두 분 다 당협위원장 맡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어디? 저는 송파병 당협위원.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이시고. 저는 충남 공주부여 청양입니다. 예, 지난 총선 때 맞붙었던 상대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예, 여당 대표와 맞붙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저에게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대표급 제1야당 당협위원장이시고, 서울 송파병의 맞상대는 누구였습니까? 그때 남인순 의원이었습니다. 예, 한때 남윤인순 의원 이렇게 불렀던 남인순 의원과 맞붙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 또 이런 이야기도 또 쉽게 나눌 수가 없는데요.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일단 김근식 전 실장에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지금 천하람 변호사 얼굴도 잠깐 나가고 말이죠. 아마 내일 기자회견 한다고 하는데, 천하람 변호사가 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어떤 구도의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구도가 조금 더 이제 다이나믹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후보 등록 전에 나경원 변수가 정리가 되면서 김기현 우세론이 상승세를 타고 오히려 이게 싱겁게 끝나지 않겠느냐, 결선 투표도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전망이 조금 나왔었는데, 천하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가 이제 당대표 선언을 하게 되면 이게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봅니다. 일단 그 선관위에서 4명으로 컷오프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앞서가는 양강 구도의 김기현 안철수 후보하고 일정한 자기 포션을 갖고 있는 황교안 후보가 안정적으로 7%에서 한 8, 9%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천하람 대표가, 천하람 여기 당협위원장이 만약에 이준석 또는 친유승민 계열의 지지 성향의 표를 가져온다고 한다면 컷오프 4명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결선 투표로 갈 수밖에 없는 게 4명의 표를 갈라가지기 때문에 51%가 나올 가능성이 1차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2차 결선 투표까지 가야 되고, 그러면 천하람, 황교안 이 3등, 4등의 이 지지표가 결국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면서 어디로 표심이 옮겨갈까, 굉장히 이 변수가 좀 더 많아지는, 그 관전 포인트가 굉장히 넓어지는, 그리고 흥미로운 지금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천하람 변호사의 출마로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경선은 한층 더 다이나믹하게 진행될 것이다 전망을 해 주셨는데, 천하람 변호사, 천하람 당협위원장의
자기 브랜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사이라는 것.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했던 표심이 천하람 변호사에게 쏠린다고 보는 것인지. 천하람 위원장의 개인표가 있다기보다는 물론 뭐 있겠습니다만 그게 많다기보다는 이준석, 유승민으로 대표되는 지금 우리 당내 이른바 반윤으로 이제 분류되는 대통령과 척을 지면서도 가열차게 싸워왔던 그리고 지난해 이준석 당대표 파동이 있을 때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이 표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지율이 사실상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한 자릿수 이상은 계속 나왔거든요. 네. 이제 그러한 지지 표심이 어디로 갈지 사실은 그 불확실한 상황이 되었는데 천하람 위원장이 그 지지 표심을 등에 업고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지지를 뒤에 업고 나온다고 한다면 이 표심에서는 그 뭐 우승까지 갈 수 있는 대표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대표가 누가 되느냐 특히 결선 투표의 표심에는 상당한 요동을 치게 할 가능성은 분명히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천하람 변호사, 젊은 변호사고 젊은 정치인인데 말이죠. 그 왜 천하람 변호사가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기로 결심을 했는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에서 천하람 변호사와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천하람 변호사가 여당의 대표 경선에 왜 출마했는지 과연 예비 경선을 통과할 가능성은 있는지 만약에 본선에 진출한다면 그 경쟁력은 어느 정도나 될지 한번 가늠해 보시죠. 유력한 주자들이나 특히 어떤 개혁이라든지 국민의힘 변화와 미래를 위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어떤 선택지 자체가 없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우리 개혁을 원하고 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싶어하는 우리 당원들에게 최소한 본인들이 정말 원하는 최선의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은 결정적인 출마의 동기입니다. 정치를 잘하는 당대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우선은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구랑 친하다, 누구랑 밥 먹었다, 뭐 우르르 몰려가서 뭐 연판장 쓰고 세력 과시하고 저는 이게 과연 정치의 본 모습인가, 나아가서는 제대로 된 정치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한 거 안 하는 당대표, 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것들을 당에서 몰아내는 그런 당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저와 이준석 대표는 뭐 어느 정도는 또 당 개혁이라든지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뭐 시각을 공유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다만 뭐 저는 굳이 누가 저를 뭐 지원한다, 뭐 돕기로 했다, 지지한다 이런 거를 제 입으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거는 뭐 본인이 밝혀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요즘 선거가 반사체 선거 아니겠습니까? 뭐 김장연대니 뭐 어떤 뭐랄까요 이렇게 뭐 반사 이익을 받니 이런 식의 얘기들만 넘쳐나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그 천하람이라는 후보가 이준석의 반사체가 된다면 저도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비전에 대한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대통령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떤 비전을 같이 하겠다라는 내용은 다 빠져 있는 채 내가 대통령과 더 친하다라는 논쟁만 한다면은 저는 결국은 이게 그냥 빙글빙글 도는 아무 내용 없는 얘기들이 되고 말 거다. 저는 지금 아무 내용 없는 전당대회에 내용을 불어넣고 싶고요. 대통령을 위한다. 저도 당연히 대통령을 위하고 우리 정부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의 이야기 자세히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박수현 전 수석이 들으시기에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나경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문에 보면 질서 있는 무력감보다는 무질서한 역동성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낫다. 예. 그러한 것으로 딱 한마디로 대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국민의힘 당원들이 투표를 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서도 어떤 주류 대세론을 무리하게 하려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당원들의 여론이 있는 건 사실일 겁니다. 그런 것들을 대표하고 그런 틈을 딱 파고들면서 그런 어떤 당의 역동성을 이야기하고 당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뭐 이러한 것들 아주 타이밍과 이 시점 또 파고드는 접점이 아주 날카롭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들었는데요.
그러면서도 본인이 이준석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천하람 변호사의 대표 출마, 그다음에 김용태 최고위원 출마자의 후원회장을 이준석 전 대표가 맡으면서 자신의 어떤 저서, 출판 기념회 비슷한 행사들을 이어가겠다. 다시 말해 종합하면 이준석의 정치가 재개되는 본격적인 시점에 천하람 대표의 대표 출마도 변호사의 대표 출마 들어있다 이렇게 봐지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됐든 간에 결국 당의 역동성, 비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강하게 주장을 해나가면 안정적으로 주류 대세를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윤핵관을 대표로 하는 그런 어떤 세력들의 어떤 정체성에 상당한 위협이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시점은 아까 우리 김근식 교수 말씀하신 대로 이 컷오프 사인 중에 천하람 변호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네. 들어가게 된다면 그러한 어떤 역동성이 굉장히 많이 발하게 되는 그러한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보면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됐을 때도 그때 유인태 전 의원이 고정 출연을 했었는데 그 다음 주에 나와서 그 얘기했어요. 이 대선 끝났다. 예? 민주당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역동성이 보수정당, 탄핵으로 거의 와해되다시피 했던 보수정당에서 30대 원외의 당대표를 뽑았다. 이거는 정말로 민주당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지금 천하람 변호사의 출마도 그 정도 가능성, 잠재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하게 국민의힘의 지금 현재 안정적으로 가고자 하는 그 판을 흔들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그 모습을 잘 관리만 해나간다면 아마 민심도 또 따라서 출렁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무기력하게 안정적으로 가는 이 판을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바라는 판이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나은 분위기로 가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결선 투표라고 하는 어쩌면 역대 최초로 사실은 그런 도입한 제도가 국민의힘을 좀 주목받게 하는, 전당대회를 흥행시키게 하는 그러한 요소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네, 결선 투표가 사실 친윤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도입했다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네. 잘못하면 자기 발등을 찍을 수도 있다. 또 최근에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본래는 이제 전당대회 룰을 바꾸면서 100% 당심으로 했죠. 그러면서 이제 유승민 의원과 같은 이제 반윤 계열 후보들을 일단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개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사실 이제 그 결선 투표를 해야, 그 당시에는 유승민 후보가 굉장히 앞서가는 지지율이었기 때문에 1, 2위에 올라가서 결선 투표에서 좀 몰아주면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안전장치로 이 결선 투표를 새로 도입했는데, 그 위에 막상 보니까 나경원 의원 불출마,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 불출마,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 불출마 이렇게 하게 되면서 오히려 앞서가는 제1 후보에 사실은 김기현 후보가 선봉에서 안차게 됐는데 결선 투표를 또 하나 거쳐야 되는 새로운 고비를 남겨놓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역설적 효과가 나타난 그 상황이 됐는데, 아마도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정치란 건 정말 생물이고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박수석 말씀하신 것처럼 천하람 변호사 같은 경우는 4명을 뽑는 컷오프에 든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당에 예상되어 있는 그 TV 토론이 5번 정도 있습니다. 그럼 TV 토론 5번에 4명의 후보가 아주 치열하게 토론을 생방송을 하게 될 겁니다. 변호사여서 그런지 아주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죠. 주영일의 뉴스 브리핑에도 상당히 많이 출연했고 방송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4명이 5번에 국민들이 직접 보는 이 생방송에 TV 토론을 하면 거기도 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선은 못 올라가더라도 결선 투표를 갈 경우에 이 천하람 변호사로 지향되는 과거 이준석 계열 또는 과거 유승민을 지지했던 표심이 어떻게 요동칠지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천하람 변호사의 대표 출마를 갖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국민의힘 당원이 84만 명 책임 당원이 네. 그런데 지난 전당대회 때보다 그 당시에는 한 20만 명대인가요? 그렇죠. 4배 가까이 됐죠. 늘었고 네. 그 가운데서도 수도권이 많이 늘었고 젊은 층이 많이 늘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고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새롭게 당원 가입한 젊은 층과 수도권 합치면 한 15만 명, 20만 명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맞습니까? 그 사실은 뭐 누구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예. 당원 명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저는 2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이준석을 지지하는 젊은 층 수도권의 젊은 표심이 많이 당원으로 가입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지난해 당대표 파동이 있을 때 이준석 대표가 했던 것은 당원 입당하기 좋은 날입니다. 이걸로 계속 했으니까 그때 입당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사실은 이준석 대표를 막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를 반대하는 또 분들이 또 입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러시처럼 있었습니다. 양측이 다 있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수도권과 젊은층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만 여전히 영남과 50대 이상의 연령층에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도 당원 투표를 직접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 지역에서 이 당원분들 만나보고 그러면 여전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준석 대표에서 반감을 갖는 층들이 여전히 다수이긴 합니다만 제가 지금 생각하는 천하람 변호사의 이 참전으로서 생겨날 역동성은 뭐냐면 그 수도권과 젊은 층이 그냥 지레 포기하고 이번 이 당대표 선거에 관심이 없고 흥행에 관심이 없었던 표심이 천하람 변호사의 참전으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결선 투표까지 가면서 이 표심 요동이 치면 그분들이 이제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될 경우에는 한쪽으로 쏠려 있긴 합니다만 이 결선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뚜껑을 열어볼 수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 SNS에 글을 많이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재개하는 것 아니냐. 이달 중순쯤에 정치개혁, 당 개혁 방안을 담은 자신의 책이 나오면 전국을 돌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주변에 간제비와 하고제비 영업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기에 정리해야 된다. 이 간제비, 하고제비 뜻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뭐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간제비는 아마 간만 보고 안 하는 사람, 예. 하고제비는 그냥 무턱대고 덤벼드는 사람 그렇습니다. 하겠다고. 이런 사람 있으면 조기에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선거는 차선이나 차악을 뽑지 않고 최선을 뽑아야 한다. 그래야 후회가 없다. 명심하자. 예,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뽑아야 한다. 이번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사람들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와 친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있죠. 천하람 변호사가 대표 경선에 출마를 선언한 것이고 최고위원회는 허은하 수석대변인, 전 수석대변인 허은하 의원 그리고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또 출마를 선언했고요. 이기인 경기도의원도 청년 최고위원회 출마를 했다. 이 가운데 김용태, 허은하 두 정치인의 또 후원회장을 이준석 전 대표가 맡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내고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겠다고 이제 사실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SNS도 본격적으로 이제 입장들을 많이 올리고 있고 간제비와 하고제비라는 표현은 정말 역시 이준석다운 명확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확 다가오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정말 참 그러면서 탁월하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천하람 변호사가 당대표 출마해서 우리 당의 이 전당대 상황을 좀 흥행을 더 끌어올리고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바라보게 하는 게 도움이 된다면 저는 천하람 변호사한테 하나 조언을 하고 싶다면 이준석 대표와의 일체화 전략은 저는 무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본인도 자신이 이준석의 반사체에 그렇습니다. 그친다면 자기도 위험하다.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뭐 간접적으로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천하람 변호사를 지지하는 성향이 있겠지만 천하람 변호사 스스로 이준석 대표의 뭐 아바타거나 이준석 대표의 그런 반윤 노선을 그대로 계승하는 건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하다. 어차피 우리 당에서는 100% 당원 투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 사람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 수준을 넘어서서 상당히 적대적인 그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그대로 받아안는 것은 천하람 변호사로서 조금 주의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오히려 우리 당의 역동성, 또 당의 활력, 또 당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적인 새로운 비전과 모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빈틈을 파고들어야 될 게 낫고요. 오히려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대표와 같은 그런 노선에 그냥 일체화시켜서 자기를 띄우는 것은 조금 더 조심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정치 행보를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자 지금 뭐 재밌는 또 일이 있는 것 같네요. 여당의 한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전당대회 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예. 참. 이준석 전 대표가 또 금방 올렸네요. 이준석이 누군가에게 불출마를 종용했습니까? 이준석이 룰을 마음대로 바꿔댔습니까? 이준석이 연판장을 돌렸습니까? 이준석이 누군가를 집단 린치했습니까? 놀랍게도 이준석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정신 좀 차립시다. 아,
박성중 의원이 오늘 2시 20분에 조금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 전당대회 개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더니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또 글을 올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친윤계로 자처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원권 정지 상태잖아요. 예. 그럼 당원권 정지면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전당대 출마도 못하는 것이고 누구를 지지할 수도 없는 것이고 누구를 공개적으로 후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이제 틈새를 아마 공격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자체가 벌써 관심거리고 흥미를 돋구게 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진보정당이 예전부터 지금은 586이 됐습니다만 386 세대들이 16대 총선을 통해서 대거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당권에 도전을 하고 기성의 벽에 뭔가 균열을 내는 이런 시도가 많았어야 되고 그런 성과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민주당이 좀 아쉽다. 너무나도 견고했다. 그 기성의 벽이. 그런 비판을 많이 예. 받아왔죠. 그러나 민주당의 오랜 역사를 보면 그 386 역사 이전에 1970년, 71년 대선 때 보면 소위 40대 기수론을 내세웠던 김대중과 김영삼의 역사를 그대로 물려받은 민주당의 역사가 있고 그런 역동성은 민주당의 역사에 계속 살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어떤 선배들의 역사에 비해서 사실은 더 많은 역동성을 담보해야 될 386의 역할이 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상대적 비판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런 어떤 당을 떠나서 그런 민주당 586의 그런 비판에 대한 자성들, 성찰들의 모습이 국민의힘의 저런 도전으로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이므로 역사는 분명하게 어떤 원인 관계가 딱 그 1+1로 정확하게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디서 영향을 받든 지금 이 세대의 어떤 변화 이런 모습들은 바로 그런 과거의 모든 선배들의 역사에서 다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없다. 네. 예,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정치인들의 도전은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박수를 보내야 한다. 싹을 누르면 안 되는 거죠. 예.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 질문 드려봐야겠네요. 이준석 전 대표 당원권 정지 이야기하셨으니까 네. 그 사건이 아직까지 무고와 관련해서는 사건이 아직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경찰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 검찰로 참 넘겼으니까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를 봐야 하고 또 이준석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만약에 재개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원들 어쨌든 다수고 네.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텐데 오히려 그 표심을 자극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면의 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난해 대통령과 너무 척지면서 세게 싸움이 붙었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사실 지금도 당내에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하람 변호사가 젊은 피로서 당의 새로운 비전과 어떤 줄 세우기나 누구하고 친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총선 승리를 위한 충정에서 나와서 젊은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고 하지만 이준석 대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 드렸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상남과 관련된 그리고 무고와 관련된 게 지금 고소고발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의 최종 판정이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이준석 전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한 최종 판단이 본 다음에 판단이 나온 다음에 사실 책을 출판하려고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지금 미뤄지고 있어서 더 이상 책 출간을 미룰 수가 없어서 책은 출간을 하고 이번에 전당대회에도 더 이상 뭐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아마 판단하에서 본인의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만약에 기소로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또 이준석 전 대표 앞으로 상당히 정치 행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천하람 변호사가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대표 경선, 여당의 당대표 경선 구도가 출렁일 것이냐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관심들이 쏠리고 있는데요. 당대표 후보 등록 첫날인 오늘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의 상승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그리고 여론조사를 의뢰한 언론기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건데요. 국민의힘 당대표 지지도 추이,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410명, 20명 정도 수준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그런데 지난번 조사에서 1위로 나왔던 김기현 의원이
지난 조사보다 수치가 떨어지면서 2위로 한 계단 내려갔고요. 안철수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선언 이후 또 유승민 전 의원 불출마 선언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금 43.3, 김기현 의원 36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으로 황교안, 조경태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경태, 윤상현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8%가 윤상현 그리고 그 아래가 조경태, 1.3이 조경태. 예, 안철수 의원의 상승세가 상당히 눈에 띄고요. 그런데 당선 가능성은 마찬가지로 안철수 의원의 상승폭이 상당히 큰데 다만 당선 가능성 추이는 아직은 김기현 의원이 44.4, 안철수 의원이 41, 그리고 황교안, 윤상현, 조경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번 조사 때는 표본 오차 범위를 벗어났었는데 이제는 그 안으로 오차 범위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44.4 대 41. 안철수 의원은 지난번 조사보다 12.3%포인트나 급상승을 한 반면에 김기현 의원의 당선 가능성은 지난 조사 때보다 4.1%포인트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양자 가상 대결도 조사를 했는데 역시 지난번 조사 때는 김기현 48, 안철수 40.8이었는데 이번에는 안철수 48.9, 김기현 44.4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상 대결에서는 김기현 52.7, 안철수 30. 자, 이렇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은 김기현 의원을 선호하고 있고 그러나 전반적인 여당 지지층에서는 안철수 의원의 상승세, 안철수 의원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다만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여론조사의 전체 국민의힘 지지층이 410명에서 420명 사이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건 없고 다만 참고만 하면 될 것이다. 네. 그런데 원래 여론조사는 참고하면 되는 그렇죠.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하고 응답한 분을 대상으로 한 그 지지율 그 결과하고요. 실제로 당원 투표에 전당원 투표에서 나온 지지율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여론조사 기관에서 할 때는 이게 연령별, 지역별, 그다음에 성별, 그다음에 이런 것들 다 맞춰가지고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모집단을 일단 추출할 때. 근데 지금 우리 당원의 84만에 되는 그 당원 투표를 해보면 실제로 모바일 투표를 하게 되고 ARS를 하기 때문에 기권이나 무응답이나 모름이라고 하는 그 표심이 없어집니다. 전부 100%가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그게 하나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영남권과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아직까지는 많은 쏠림 현상이 되어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투표율까지 감안한다고 한다면 지금 여론조사상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분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실제 당원 투표를 했을 때 뚜껑을 열어봤을 때 결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